자가늑 연고를 채취하면은 와핑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쪽 연고를 사용했을 때는 그런 기흉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극한의 화려함을 뽑아내려면은 자가늑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자가늑으로 수술하면 와핑 현상이 꼭 생긴다는 X. 자가늑 연고를 채취하면은 와핑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갈비뼈 연고를 4에서 5cm 정도 통째로 채취를 하는데요.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기둥으로 만듭니다. 근데 써는 과정에서 일자로 썰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두께 이하가 되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와핑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먼저 채취를 한 후에 어느 정도 두께로 소분을 합니다. 그거를 생리식염소에 담아 놓으면은 필름은 휅니다. 휜 후에 휜 부분을 제거를 해가지고 바르게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기둥으로 얘 하나를 쓰면은 당연히 휜 기둥이 되겠죠. 근데 이제 두 개를 묶어 가지고 꼬매주면은 일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와핑 현상을 예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생겨본 적은 없고, 사실 아래쪽 갈비뼈 연고를 사용할수록 폐와는 좀 멀어지고 폐와 갈비뼈 연골 사이에 조직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아래쪽 연고를 사용했을 때는 그런 기흉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은 8번 연고를 사용하고, 8번 연고를 약간 좀 부족하다 싶을 경우에는 7번 연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둘 다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환자분께 드리는 말씀이,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극한으로 화려하게 뽑고 싶으면 자가늑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굳이 그 정도까지 아니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나 적당한 화려한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기증늑 연골 플러스 귀연골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꼭 자가늑 연골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첫 번째로는 비중격 망곡이 아주 심하신 분, 그리고 비중격이 손상이 많이 되신 분. 비중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튼튼한 바닥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훼손된 경우에는 그것부터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자가늑 연골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양악수술 같은 수술을 하신 경우, 아니면 구순구결 같은 질병이 있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수술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 바닥이 엄청 손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닥부터 재건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양이 풍부한 자가늑 연고를 사용해서 부족함 없이 기초부터 튼튼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들의 가치관도 매우 다양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매우 다양한데 시대가 점점 화려함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 무리 없이 극한의 화려함을 뽑아내려면은 가장 양이 풍부하고 튼튼한 자가늑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통증과 이런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자가늑 연골 수술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수술해봤자 어차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로서도 좀 자가늑 연골을 추천해 드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